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매빅4 프로의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조종 스틱을 이용해서 전진을 하거나 후진, 좌우, 상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거를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계속 밀고 있다고 해도 손가락이 아파서 혹은 조금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계가 직접 해줘서 일정한 속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뭐 전진을 하거나 상승하거나 전진 상승, 뭐 좌로 우로 뭐 어떤 행동을 한다 해도 들어온 영상은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가야지 영상의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크루즈 컨트롤은 손에 익으신다면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고, 자주 사용하신다면은 영상의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방향 센서가 있는 드론들한테 크루즈 컨트롤이 다 있어요. 매빅3 시리즈, 매빅4 프로, 에어3, 에어3S, 미니4 프로, 그리고 모든 방향의 센서가 없지만 또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게 플립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체가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품으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W 이상 PD 보조 배터리나 100W 이상 파워뱅크 사용해가지고 충전하면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립 때부터 생긴 건데 다리를 피면은 전원이 켜집니다. 앞다리 말고 뒷다리를 펴주시면은 전원이 들어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피면 전원이 알아서 켜지고요. 화면 녹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쓸어 내려 가지고 화면 녹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점점점 눌러서 메뉴를 부르고요. 제어에 보시면은 버튼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RC2도 그렇고 RC 프로2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버튼 맞춤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RC 프로2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 버튼들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RC N3 같은 경우 휴대폰을 연결하는 조종기 같은 경우 이 커스텀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냐 두 번 연속으로 누르냐로 두 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DJI RC2 같은 경우 요 뒤에 버튼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 맞춤 설정을 누른 다음에 짐벌 중앙 복귀 하향 틸트 C1이라고 되어 있는 거, C1은 이쪽이고 C2는 이쪽입니다. C1 같은 경우 그냥 놔둘게요. 이 기능은 매우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세로 가로 모드 전환 혹은 다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누르시면은 카메라 기타 제어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어에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입맛대로 필요하다면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 C2 버튼만 크루즈 컨트롤로 바꿔놨고요. 목줄은 늘 거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스트랩은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움직이는 도중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도중에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고 놓으시면은 내가 했던 행동을 계속 움직이면서 해줍니다. 움직이는 도중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도중에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고 놓으시면은 내가 했던 행동을 계속 움직이면서 해줍니다. 적은 속도로 가는 거는 더더욱 힘듭니다. 미세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사람 손으로 하고 있다면은 들쭉날쭉한 그런 영상이 만들어질 건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다면은 이 작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틱을 끝까지 밀고 있는 거 아니라면은 중간으로 잡고 있는다면 그 미세한 움직임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죠. 스틱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 다시 한번 눌러서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요 화면 옆에 기체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걸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위로 가는 거를 눌러놨다. 이렇게 눌러놨을 때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4.3km로 올라가고 20km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앞으로 쭉 밀면은 30km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 더 빠르게 하고 싶어. 더 올렸어요.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크루즈 컨트롤 다시 누르면 크루즈 속도 업데이트 됨이라고 하면서 놨을 때 조금 전에 눌렀던 그 순간으로 속도가 바뀝니다. 반대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크루즈 컨트롤에서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거는 틸트는 안 돼요. 틸트는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틸트를 일정 각 움직이고 나서 크루즈 컨트롤 누른다고 틸트가 계속 움직이진 않아요. 카메라의 각도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드론의 행동만 크루즈 컨트롤로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점점점을 눌러서 안전의 비행 보조 보시면 장애물 회피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 앞에 드론이 있고요. 가장 낮게 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눌러놓고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으면서 앞에서 오고 있어요. 드론이 제 차와 제가 있으니까 장애물로 인식을 할 겁니다. 정지를 하는지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정지를 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돼 있지만 정지가 됐고, 지금 바람 때문에 약간 움직이고 있는데, 드론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잘 멈춰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틱을 밀어놓은 거랑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스틱을 미는데도 이렇게 스틱을 미는데도 앞으로 안 가. 우와, 이렇게 스틱을 미는데도 앞으로 안 가. 우와,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은 뭔가 좋게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지가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 회피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 멀리 뒤로 왔습니다. 여기다 점점점 눌러서 안전의 장애물 회피 동작을 우회로 했어요. 표준하고 고급이 있습니다. 표준은 멀리서 봤을 때 장애물이네 그러면서 일찌감치 회피 기동을 해요. 그것도 웬만하면 위로 이동하면서 기동을 합니다. 안전하게요. 바닥에서 멀어질수록 장애물은 없으니까. 하지만 고급으로 한다면은 이 장애물을 회피하는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만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상승보다는 좌우로 옆으로 비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뒤로 가서 제가 요 앞에 있으니까 지금 장애물은 우회로 되어 있고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멀리서 해볼게요. 한 이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전진을 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눌러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회피 기동을 지금부터 옆으로 슬슬 갈 거예요. 옆으로 가죠. 무서워. 회피 기동을 지금부터 옆으로 슬슬 갈 거예요. 옆으로 가죠. 무서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도 회피 기동을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사체 추적을 해놓고선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위로 가면서 옆으로 가는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쳐다봐 주는데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피사체를 추적하는데 크루즈 컨트롤이 뭐가 필요해요? 액티브 트랙 쓰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매빅4 프로 같은 경우 액티브 트랙이 줌망원, 그러니까 70mm 카메라까지만 되고요. 168mm 6배율 카메라에서는 액티브 트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피사체는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사체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상승하게 해놓고 크루즈 컨트롤을 누른다면 높은 배율의 확대를 사용하면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트랙을 사용할 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옆으로 가는 거를 행동을 하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우 멀리서 망원으로 당기는데 피사체를 쫓아오는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좀 역동적으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가면서 크루즈 컨트롤 눌러볼게요. 뒤로 크루즈 컨트롤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초점 좀 맞춰봐. 이렇게 사용했을 때 돌리줌을 사용해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드신다면 좀 분위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돌리줌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에 피사체 모습과 맨 끝에 피사체 모습을 같은 크기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 중간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캐릭터의 머리 크기를 글씨 같은 거를 써서 머리 크기를 표시해 놨고요. 그걸 작게 됐을 때, 화면이 작게 됐을 때 그 크기 아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맞게 확대를 해주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확대하고 위치 잡아주고, 더 확대해야 되겠죠? 더 확대하고 위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중간에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해주던지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면 돼요. 맨 처음과 끝을 만들어 놓고 중간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헬릭스로 갈게요. 대상을 바라보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120m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멀게 120m까지 하면은 한 바퀴를 돌아가고 정확히 앞에 왔을 때는 굉장히 넓은 장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이 매우 어려워요. 우측으로 가면서 상승을 해야 되고, 상승을 하면서 좌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틸트 각도를 내려줘야 돼요. 요 스틱이 두 가지가 움직이고 요 스틱도 두 가지가 움직이고 틸트까지 움직여주는 이런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헬릭스를 돌아줘요. 헬릭스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중심에 두고 한 바퀴를 돌면서 설정한 거리까지 120m까지 멀어지면서 촬영을 해줘요. 꼭 드로니를 사용한 거랑 같은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헬릭스라는 킥샷을 좋아해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모든 풍경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지금은 대상을 놓쳐가지고 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동영상 녹화를 누르고 우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는 만큼 회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상승도 해야 되고 뒤로도 가야 돼요. 이 행동들을 동시에 했을 때 멈춰놓고, 자, 크루즈 컨트롤 했죠. 그 다음에 틸트만 가지고, 이 고개를 내리는 틸트만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 주면은 매우 안정적이고 쉽게 정형화되지 않은 나만의 헬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을 사용한다면 피사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피사체를 계속 따라가요. 하지만 크루즈 컨트롤로 밀어놓고 이렇게 앵글 바깥으로 달려가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도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동하는 앵글 안으로 달려서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만들 수가 있죠. 액티브 트랙을 사용한다면은 정형화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누가 찍어도 같은 결과물이고 달린다 해도 앵글 바깥으로, 화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달려도 똑같고 걸어도 똑같습니다. 두 영상을 같이 놓고 비교한다면 그 차이가 좀 보이실 겁니다. 액티브 트랙을 한 거는 뛰어가도 액티브 트랙으로 정확히 가운데 있고, 크루즈 컨트롤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면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지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손가락으로 하는 그 재미도 좋겠지만 영상으로 사용한다면은 그 손가락만의 그 느낌, 감성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퀄리티 좋은 영상이 필요하실 거예요. 영상으로 사용하신다면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손에 익히신다면은 나중에 드론 비행을 하시는데 창의적인 모습을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돈 드론 파트너 RC 스토어가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RC 스토어 DJI 공식 판매점이고요. 거기 방문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드론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가 있으니까 사장님도 또 친절히 잘 알려주시니까 한번 방문해 갖고 직접 보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을 좋아하거나 드론을 구입했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